초등학교의 모든 자료 조사는 여기 안에서 다 끝나. 글쓰기인데 지금 한 두 줄 적혀져 있다? 그러면 이 급급형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려줘 알림장의 교사 최은입니다. 아이가 중학년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과제 난이도 또한 올라가는데요. 자료 조사해오기, 주제를 정하여 글쓰기, 그리고 수학 익히 문제 풀어오기 등등 여러 가지 과제가 아마 주어질 겁니다. 아이들의 과제가 곧 수업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직접 찾아서 조사해서 적어온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 사이에는 수업 시간에 자신감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바로 옆에서 일일이 알려주어야 하나 하자니 애가 또 그건 또 싫대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숙제를 해오는 유형에 따라 또 대처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보상과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과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들까지 좀 샅샅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의 과제를 도와주기 앞서서 아이들의 과제를 어떻게 해오는지 그 유형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정도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아이의 유형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노트를 살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혹은 그래도 긴가민가 하시다면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실 때 혹은 그냥 연락하셔서 과제를 우리 아이가 어떻게 내는 편인지라고 물으셔도 바로 담임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여쭤봐도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급급형입니다. 친구들은 숙제를 빨리 끝내고 나가 놀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의외로 이런 친구들이 잘 드러나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제 시간에 제 날짜에 숙제를 갖다 내요. 그래서 의외로 담임 선생님도 그래도 제 시간에 냈네 하고 넘어가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의 과제 상태를 봤는데 알맹이만 쏙 빠져있다? 글쓰기인데 지금 한 두 줄 적혀져 있다? 그러면 이 급급형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비버형입니다. 정말 열심히 과제를 했어요. 근데 안 들고 가. 근데 왜 비버야? 우리 비버도 열심히 집을 짓지만 결국 집을 다 부셔버리잖아요.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소리예요. 직접 다 해놓고 과제를 안 들고 가면 아이들이 자신감도 위축되고 또 애들이 다 기억을 못해요. 어떻게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꾸 과제를 들고 가지 않은 습관도 저는 좀 고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안해형입니다. 안해형도 2가지가 있는데 차라리 까먹었어, 깜빡했어, 그래서 잊어버리는 괜찮아요. 계속 알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 과제를 어려워서 지레 포기해버리는 유형이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유형도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유형은 여러 가지 다른 유형들과 좀 결쳐져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바로 세워라, 내워라 형입니다. 즉 숙제를 하면서 계속 딴짓을 하는 거예요. 과제 하나 했다가 휴대폰 보고 한 번 했다가 물 마시러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과제하는 시간이 정말 긴데 정작 한 건 몇 줄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유형 알아봤는데 급급형 같은 경우는 체크리스트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빨리 하고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까먹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5줄 이상 쓰기 혹은 처음 가운데 끝 나눠서 쓰기 혹은 글씨 바르게 적기 이런 것들만 조금 나눠서 적는다면 아이들이 체크하면서 퀘스트 하듯이 또 과제로 좀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비버형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숙제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진짜 아이가 보이는 곳, 화장실, 냉장고, 아이 책상에 과제 챙기기 이런 거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과제를 했다면 책상에 두는 게 아니라 그냥 가방에 넣어버리는 그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런 친구일수록 공부하는 방과 그렇지 않은 곳을 좀 분리시켜줘야 됩니다. 한 곳을 아예 공부방으로 두고 한 곳을 자는 거, 장난감으로 노는 거, 컴퓨터 하는 거 아예 분리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 방이 여의치가 않으신다면 가벽을 설치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차라리 아예 눈에 조금 띄일 만한 것들은 다 거실로 빼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집중을 잘 안 한다? 그럼 차라리 거실 테이블이나 식탁에서 공부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부엌이나 혹은 거실에서 자신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책을 읽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하세요. 감시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은은하게 너를 그냥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만 돼 있어도 아이들이 약간 긴장 상태가 되거든요. 오히려 약간의 긴장이 집중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세워라 내워라 형 같은 경우 그리고 아내형 같은 경우도 많이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 왜 이것밖에 안 적었어? 글씨가 왜 이러니? 2줄밖에 적으면 어떡하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아이의 성장에는 전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진짜 속이 많이 답답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저도 정말 많이 답답하거든요. 하지만 아이와 어른의 속도는 현저히 다르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의 속도와 같이 걸어갈 때 아이들은 더 힘을 받고 천천히 더 오래 멀리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유형에 따라서 보상의 범위를 다르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급급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천히 하고 있을 때, 꼼꼼하게 적었을 때, 몇 줄이라도 좀 더 적었을 때, 그때 폭풍 칭찬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버형 같은 경우에는 잘 챙겨서 갔을 때, 아, 오늘 너 정말 잘 챙겨서 갔구나. 준비물이 많았는데, 과제가 많았는데 잊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아내형 같은 경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일단 하려고 앉아라도 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라도 끝냈어. 그 자체만으로도 칭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아이가 격려를 받고 끝까지 더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세워라 내워라 형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때 바로 칭찬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신경을 쓰고 집중을 더 오래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제를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시간, 이제 3학년 이상부터 가게 되면 사회에서 조사하기가 많이 나와요. 이미 컴퓨터를 익숙하게 다룰 줄 아는 친구들은 되게 능숙하게 잘 해옵니다. 근데 이 컴퓨터 조작에 능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숙제를 받으면 너무 어려서 못했어요 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때는 조금이라도 함께 같이 찾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같이 전원 키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들어가기 할 때 옆에서 찬찬히 설명해 주시되 직접 조작하는 거, 클릭하는 거는 아이들이 하게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권율장군에 대해 조사기가 숙제잖아. 그럼 권율장군 한번 쳐볼까? 하면 아이들이 직접 타이핑할 수 있게. 느리다고 대신 쳐주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해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약간 이건 꿀팁인데 웬만한 초등학교의 모든 자료 조사는 여기 안에서 다 끝납니다. 네이버 어린이 지식백과. 근데 더 나아갈 필요도 없어요. 블로그 지식인 더 나아갈 것 없이 여기 안에 있는 것들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엄마가 혹은 아빠가 여기 되게 페이지가 좋은 게 있어. 이 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볼까? 하고 즐겨찾기만 조금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자료 조사할 때 되게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료 조사할 때 바로 또 프린트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프린트 절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진짜 권율장군 조사해오라고 시켰는데 프린트를 10장 해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권율장군이 어떤 분이시니? 하니까 모르더라고. 6.25 장군인 줄 알아요. 이렇게 프린트 할 경우 아이들은 진짜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느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한번 찾아서 적어볼까? 그리고 혹은 본인이 타이핑 치고 싶으면 한글에 직접 타이핑을 치게 하세요. 그리고 프린트 해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혜영 같은 경우는 이 중심 내용을 또 못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학부모님께서 선택지를 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는데 너가 보기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어떤 걸 더 적고 싶어? 어떤 걸 더 발표하고 싶어? 이렇게 선택지를 주시면은 아이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들이 점점 교집합이 되다 보면은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아이들이 기준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같이 해주시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가 잘 고쳐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반복밖에 없어요. 단호하게 이런 부분은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단호하게만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을 지적하거나 좀 꾸중하듯이 하는 거는 아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계속 세뇌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학 익힘 과제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친구인데요. 이게 매겨와야 되나? 풀어와야 되나 하는 경우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 담임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요. 웬만하면 수학 익힘을 풀고 같이 와서 매겨요. 같이 와서 매기고 그리고 많이 틀리는 부분을 조금 함께 풀어보는 식의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많이 어려워한다. 그러면 미리 매겨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야 자기가 한 번 매기고 연습하고 또 학교 가서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거든요. 조금 또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뺏겨갈 수 있어요. 특히 고학년 친구들. 뒷면에 답지 있거든요. 어떻게 알아? 풀이 과정이 없어. 깨끗해. 근데 다 맞아. 이럴 경우는 그냥 조금 답지를 떼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매기고 그리고 오답노트에 적고 고치는 거. 이 고치는 과정에서 저는 수학이 발전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잘하는 건 계속 잘해요. 근데 실수하는 걸 고쳐야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혜영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서 수학 익힘을 못 풀어왔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서 한번 같이 풀어볼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한 번씩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일단 별표 쳐놓고 선생님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자. 그래서 애를 보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꼭 그날, 그 다음날 물어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수정이가 별표 쳤던 부분 알아냈니? 해결 방법 알아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해냈다 하시면은 정말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아, 우리 수정이 진짜 어려웠을 텐데 알아내다니 대단하다. 사실 모르는 걸 아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야 하면서 격려해 주신다면 아이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혜영 같은 경우는 진짜 두려움을 극복해 가는 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는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진짜 반복되는 연습,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이 과제하는 유형을 좀 알아보았고 이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살짝 애매한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알림장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알려줘 알림장 오늘 덮겠습니다.